네, 제가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T5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Exploring the Limits of Transfer Learning with a Unified Text-to-Text Transform라는 논문입니다. 발표 순서는 논문 순서랑 인사하고요. 먼저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트랜스퍼 러닝, 그러니까 전이학습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전이학습이라는 거는 우리가 다양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하기 전에 데이터가 풍부한 태스크에서 먼저 프리트레이닝을 실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옛날에는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 분야 쪽에서는 데이터가 풍부한 태스크에서 이 전체 모델을 먼저 프리트레이닝을 시키는 방법이 일반적인 방법이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크게 두 가지. 먼저 CV 분야에 대해서는 이 트랜스포머 러닝을 실행하기 위해서 대형의 라벨링된 데이터에서 지도학습을 통해서 프리트레이닝을 합니다. 반면에 NLP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라벨이 없는, 그러니까 언라벨드 데이터에서 비지도 학습을 통해서 프리트레이닝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유용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언라벨드 텍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대용량으로 존재하고 쉽게 뭐 모을 수도 있고 많이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확장성을 보여왔던 NLP 신경망 모델이 그 장점과 함께 결합을 해서 이제 더 큰 데이터셋에서 더 큰 모델의 학습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이런 프리트레이닝을 사용한 NLP 모델이 NLP 벤치마크에서 소타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많이 발전한 이 NLP 분야의 프리트레이닝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라고 한다면 이런 빠른 성장과 기술이 다양해짐으로 인해서 이런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비교하고 새로운 컨트리뷰션들의 효과를 이렇게 이해하면서 그 트랜스퍼 러닝 방법을 이해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라는 문제부터 착안을 해서 저자들이 논문을 쓰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본 논문은 새로운 뭐 NLP 모델을 개발을 한다기보다는 NLP 분야가 서 있는 위치에 대한 포괄적인 관점을 제시하기 위한 논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NLP 능력을 측정을 하기 위해 쓴 그런 논문이고요. 이런 다양한 벤치마크에서 다운스트림 성능을 연구하고자 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NLP 분야를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 트랜스퍼 러닝의 다양한 접근법을 연구를 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봐야 할 핵심적인 부분들이 제가 이렇게 밑줄을 쳐놓은 부분입니다. 먼저 이 저자들이 T5라는 모델을 만들면서 바꾼 것이 텍스트 투 텍스트 기반의 프레임워크를 도입을 한 것, 그리고 기존의 오리지널 텍스트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사용한 것, 있는데요. 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전까지는 뭐 단일 뭐 인코더나 단일 디코더를 가지고서 개발을 한 모델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 풀 인코더 디코더 모델을 활용한 그런 아키텍처를 썼다라는 의미에서 쓴 말이고요. 그 과정에서 포지셔널 인코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절대 위치를 구려했는데 상대 위치 임베딩을 사용을 하고 조금 이 오리지널에서 변한 게 있다면 이 두 가지인데 먼저 상대 위치랑 그리고 간소화된 레이어 정교화 과정입니다. 그리고 저자들이 이 학습을 위해서 새로운 데이터셋을 구성을 합니다. 이름은 C4라는 거고 여기도 C가 4번 들어가서 C4라는 데이터셋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트레이닝 오브젝티브가 뭐 여태까지 NSP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쭉 봤었는데 여기서 쓰는 것은 이제 MLM 메소드를 어떻게 조금 바꿔서 쓰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스팸벌트에서 착안한 디노이징 스팸을 사용하는 오브젝티브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멀티태스크 프리트레이닝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프리트레이닝 과정에 어떤 새로운 방법을 또 제시를 하게 됩니다. 먼저 인풋과 아웃풋의 포맷을 텍스트로 바꾼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텍스트 투 텍스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 인풋을 텍스트로 받아서 아웃풋을 텍스트로 출력을 한다라는 의미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왜 이런 과정으로 했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양한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있을 텐데
걔네 과정에서 뭐 입력의 구성이 조금 바뀐다든지 이런 경우 이렇게 여태까지 수행을 해왔잖아요. 입력이나 뭐 출력의 방법이 조금 바뀐다든지 아니면 모델의 아키텍처를 조금 뜯는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렇게 텍스트 투 텍스트로 이것을 바꾸면서 여러 가지 다운스트리임 테스트에서 일관된 학습 목표를 제공을 한 것입니다. 그 예시를 들어보자면 지금 이 예시를 보는 게 제일 빠른데요. 지금 MLNI 벤치마크 테스트에 대해서 제가 예시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제가 가정을 뭐 함의하는지 모순하는지 중립인지 뭐 이런 걸 예측을 하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프레미스 그러니까 이 전제가 있고 그리고 이 가정이 있으면은 이게 얘를 뭐 함의한다 이런 거를 예측하는 테스트예요. 이 과정에서 이 텍스트는 인풋을 지금 이렇게 뭐 태그 같이 하나 달고 한 다음에 타겟 찍고 여기까지 입력을 하면 그 다음에 인테일먼트다라는 것을 이 인코더 디코더에서 이제 디코더 부분이 그거를 생성해서 보여주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면 지금 이 전제 과정 뭐 이거 예측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여기다가 이제 영어 독일어 번역 테스트라고 한다면 뭐 잉글리시 뭐 여기 막 이제 그런 트랜슬레이션 얘기를 쓰고 뭐 잉글리시 뭐 한 다음에 여기 막 독일어 어쩌고 하고 타겟 쓰면은 이제 그거를 예측을 해서 생성을 해내는 그런 입력 방식으로 다 일관되게 통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다양한 트랜스퍼 러닝 오브젝티브와 그리고 언라이어벨드 데이터셋 같은 모델링 요소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통일되어 있으니까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원래는 제너레이션 태스크에서 사용하는 방식인데 이 T5에서 다른 태스크에 대해서도 이 형태로 변환을 한 것입니다.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오리지널 트랜스포머에서 변한 게 거의 없는데요. 사소하게 변한 거를 조금씩 보자면은 레이어 정교화를 간소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이어스를 적용하지 않고 그냥 활성화 함수값만 사용을 해서 내보내는 그런 간단한 정교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포지셔널 임베딩인데요. 기존에는 절대 위치에 대한 포지셔닝 임베딩을 통해서 어떤 제한된 문장 길이의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어떤 학습도 진행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절대 위치를 임베딩 하는 게 아니라 이 어텐션 연산에서 사용하는 키랑 쿼리를 가지고 그 거리에 따라서 학습된 임베딩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임베딩을 만든다고 한다라고 하면 벡터 값을 떠올릴 텐데 P5에서는 물론 이 릴레이티브 포지션 임베딩이라는 그 원래 개념에서는 스칼라가 아니지만 P5에서는 그 임베딩을 그냥 스칼라 값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텐션 스코어에 더해지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어, 이 이 개념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제가 이제 거리에 따라 학습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옵셋이라는 것을 설정을 해서 만약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옵셋이 2인 건데 한 단어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 최대 거리에 있는 단어들에 대해서 이렇게 포지션 인코딩을 해주고 그 이외의 거리에 대해서는 가장 먼 거리에 있는 그 인코딩 값을 그냥 쭉 사용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그 이유는 계속 3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값을 사용을 하는 인코딩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지션 임베딩을 사용을 해서 이거는 효율성을 위해서 모델의 모든 레이어에서 파라미터를 공유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거는 다른 거를 비교하기 위한 표지만 여기서 그냥 디노이징에 대해서 동일하게 가정이 됐을 때 얘네가 아키텍처적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라미터를 공유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인코더 디코더와 뭐 이런 식으로 쉐어드 된 것을 봤을 때 파라미터 수가 뭐 2배가 됐어도 뭐 계산 비용이 조금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반면에 이제 그 인코더 디코더 트랜스포머가 원래 12개로 되어 있을 텐데 그렇게 되어 있을 텐데 그거를 절반으로 줄이게 되면은 성능이 저하된다. 뭐 이런 아키텍처적인 평가 실험 부분을 그냥 바로 가져와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라미터를 이렇게 공유한 부분이 그냥 디코더만 사용하는 그 아키텍처를 가져온 이 프레픽스 LM이라는 모델보다 성능이 뛰어남으로 이 텍스트 투 텍스트를 가지고서 학습을 하는 그런 모델에서는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가진
아키텍처가 더 좋다라고 주자들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다음 아키텍처 부분에서 이제 마스킹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부분은 이제 여태까지 봤던 마스킹 방법들에 대해 조금 섞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왼쪽에 있는 플립 비지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래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서 어떤 한 인풋이 그냥 모든 출력 타임 스텝의 전체 입력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써 있는 것은 그냥 얘가 뭐 어떤 출력을 만들 때 전체 입력에 대해서 어텐션 가중치를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캐주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번째 출력 요소가 이후의 그 입력 요소에 대해서는 어텐션 가중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미래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마스킹 방법입니다. 오타가 났네요. 그리고 이제 캐주얼 윗 프레픽스라는 게 있는데 얘는 이제 어텐션 계산 시 입력 시퀀스의 일부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캐주얼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저자들이 고려한 모델에 대해 세 가지를 그냥 가져와 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냥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사용을 해서 아키텍처를 구성을 합니다. 그때 이 인코더가 되는 것은 이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할 수 있는 fully visible attention을 사용을 했고요. 디코더 같은 경우는 캐주얼 마스킹을 사용해서 이제 디코더는 생성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서는 미래를 볼 수 없도록 학습 중에 요거를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사용을 해서 기존의 단일 그런 모델들보다는 파라미터 수가 증가를 했지만 아까도 말했다시피 계산 비용은 단일 구조와 동일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가 랭귀지 모델인데 요거는 디코더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GPT 같은 모델처럼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출력을 생성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출력 단계에서 토큰이 모델의 예측 분포에서 샘플링이 되고 그래서 다시 모델에 이렇게 공급이 돼서 그냥 이 디코더 하나의 구조만으로도 생성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랭귀지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고요. 우리가 마스킹 방법을 사용할 때는 디코더만 이렇게 캐주얼 셀프 어텐션을 사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레픽스 LM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릴 텐데 우리가 이제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의 텍스트 형식으로 입력을 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라고 한다면 바이디렉셔널하게 정보를 주지 못하면 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할 때 조금 정보가 제한돼 있다. 그래서 한계가 있다라는 그 단방향 RNN에 대한 한계랑 동일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요소에 대해서 레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할 때 이전 정보만을 한정적으로 사용해서 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 입력 문장 X에 대해서만 이 fully visible 마스킹을 사용을 하고 이 출력 문장 Y에 대해서는 캐주얼 셀프 어텐션을 진행을 해보자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아키텍처를 넘어서 프리트레이닝을 하는 오브젝티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버트의 MLM에서 착안한 그 오브젝티브를 사용을 합니다. 그게 어떤 거였냐면 이제 마스크 랭귀지 모델링이었죠. 그래서 이제 어떤 텍스트 범위 잡아서 거기에 15%는 손상을 시키고 그 손상된 토큰의 뭐 90%는 특수 마스크 토큰, 10%는 무작위 토큰 대체 뭐 이런 오브젝티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T5 같은 경우에는 토큰별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스팸별로 마스킹을 진행을 합니다. 스팸별이 뭐냐고 한다면 이렇게 범위가 하나가 있을 때 우리가 여기 for inviting은 지금 스팸이 2인데 지금 X로 그냥 단일 스팸별로 마스킹을 진행을 했고 여기도 이렇게 마스킹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따 바로 설명을 여기서 드릴 건데 지금 여기서 이제 그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X 같은 경우랑 이제 Y 같은 경우에는 그 이 유일한 하나하나의 센티널 토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속한 스팸이 유일한 센티널 토큰이 되고 그거를 각각의 그 유일한 토큰들로 대체를 한 다음에 이제 출력 부분에서 그 타겟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떨어뜨린 그러니까 마스킹을 했던 이 부분을 타겟 값으로 구성을 하는데 그때 그걸 구분하는 방법으로 요 센티널 토큰을 사용을 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마지막 센텐스에 대한 센티널 토큰인 Z를 추가를 해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균 스팬 길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냥 짧게 나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식으로 이해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큰 비율이랑 스팬 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걸로 평균 스팬의 길이를 구한다. 뭐 이런 과정이 조금 있어서 써놓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오브젝티브를 정확히 T5에서 사용했냐라고 한다면 아까 말했다시피 버트에서 착안을 했고 그래서 디노이징 오브젝티브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디노이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노이즈를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손상이 있었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이 그런 오브젝티브라고 볼 수 있습니다. T5도 그런 과정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다양한 디노이징 오브젝티브들이 있는데 여기서 그냥 몇 개만 보자면 이제 프레픽스 랭귀지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델의 인풋을 넣고 그 뒤를 예측하도록 하는 거. 그리고 버트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이고요. 그리고 지금 타겟 값도 잘 봐주시면 됩니다. 디셔플링 같은 경우에는 모델을 섞은 다음에 출력을 하도록 하는 거.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전체 텍스트를 타겟으로 하는 것들이 있고 가려진 마스크에 대한 그 토큰들만 타겟으로 하는 그런 모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자들은 세 가지의 이런 오브젝티브를 가져와서 비교를 해 보았는데 버틀 스타일의 그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 방법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버트 스타일의 프리트레이닝 오브젝티브가 이제 가장 좋은 성능을 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여러 가지 디노이징 오브젝티브를 서로 비교를 하면서 실행을 했을 때 이 리플레이스 코럽티드 스펜스라는 게 제일 좋은 성능을 보여서 이것을 채택을 한 건데 이게 뭐냐면 일정 스팬을 아까 말했다시피 하나의 마스킹으로 대체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 써놓은 건데 드롭아웃이라고 해서 그 토큰들을 아예 그냥 제거하고 다시 복원하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이제 이 리플레이스가 더 좋은 성능을 보였기에 이것을 이제 주요 오브젝티브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손상되는 정도에 대한 퍼센트도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세세하게 다 보고를 합니다. 정말 많은 실험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그렇게 손상 정도를 비교를 해봤을 때 버트랑 마찬가지로 15%를 손상시키는 게 제일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라고 해서 이거를 사용을 했고 아까 그 스팬 랭스에 대한 비교도 했을 때 그것도 다양한 것들을 제시하고 이제 베이스라인도 주었을 때 요 세 개의 스팬을 사용하는 것이 세 개의 스팬 길이를 한 스팬 길이를 사용하는 것이 이제 미세하게 조금 성능을 넘어서 이것을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까 여기서 이렇게 평균 스팬 길이를 구하는 게 손상된 토큰 비율과 이제 총수를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요 실험은 어떤 의미를 가져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비교를 해봤고 뭐 얘가 제일 우수해서 이걸 썼다 이런 얘기까지는 없었는데 나중에 가서 봤을 때 3스팬의 길이를 사용한다 이런 거를 봐서 자세히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프리트레이닝에 있어서 멀티태스크 러닝이라는 것을 접목을 하는데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텍스트 투 텍스트를 사용을 해서 얻는 이점이 여러 가지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한 번에라고 하면 안 되고 텍스트에 대해서 통합된 그런 과정으로 이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트레이닝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 여러 가지 다운스트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모델을 프리트레이닝을 하는 것을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여러 태스크에 대해서 프리트레이닝을 한다면 그 하나의 비지도 그 어떤 태스크에 대해서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파인튜닝을 하는 과정이지만 이 멀티는 진짜 다 넣습니다. 다 넣고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단위의 모델을 구축을 하고자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비교를 해 보았는데 이제 이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 것은 비지도 학습에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파인 튜닝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멀티태스크가 줄 수 있는 장점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그렇게 프리트레이닝을 한 그 모델인데 그걸 가지고도 이렇게 꽤나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이 멀티태스크 러닝이 이점을 가져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멀티태스크 러닝으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하고 파인 튜닝을 하자라고 이 논문에서는 발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부차적인 내용인데요. 이 NLP 태스크에서 모델의 크기를 늘리는 것, 더 많은 데이터를 훈련하고 더 큰 모델, 뭐 이런 것을 사용을 하는 그런 게 당연히 좋은 성능을 보인다라는 거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전략들을 비교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업스케일 방법에 대한 것을 봤을 때 크기만 크면 무조건 좋은 모델이다라고는 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무작정 크기를 늘리면은 다운스트림 태스크마다 파인 튜닝을 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런 네, 그런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금까지 설명한 방법들을 가지고 딱 정리를 한 사진이 있어서 논문에서 가져와봤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런 오브젝티브들이 있었을 때 이 T5에서는 버트 스타일의 오브젝티브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뭐 마스킹이라든지 스펜으로 대체를 한다든지 스펜을 대체한다든지 아니면은 아예 삭제해버린다든지 라는 커렉션 스트래테지들을 비교를 해서 스펜을 대체하는 게 제일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해서 요거를 가져갔고 여기서 이제 커렉션 하는 레이트를 몇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을까라는 것을 비교해서 15%가 제일 좋았다라고 하면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스팬의 길이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비교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C4라는 데이터 셋인데요. 콜로살 클린 클로우드 코어퍼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이 NLP 태스크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품질, 특성, 크기에 대한 요구를 만족하기 위해서 직접 생성한 데이터 셋입니다. 이 커먼 크롤 웹에서 크롤링한 데이터를 어떤 정제 과정을 통해서 거친 그런 데이터 셋이에요. 이 커먼 크롤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의 앵그램 언어 모델 학습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텍스트 코어퍼스로 사용된 그런 꽤나 유명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제하는 과정이 어떻냐라고 설명을 한다면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이런 다양한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서 정제를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은 유지를 하고 막 이런 거 하고 뭐 이렇게 중괄호가 있으면은 삭제하는 것도 있었고요. 이렇게 세세하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프리트레이닝에서 사용하는 여태까지 있었던 데이터셋보다 훨씬 크고 이거는 이따 크기 비교가 있을 텐데 보다 훨씬 크고 깨끗하며 자연스러운 영어 텍스트 컬렉션이 생성됐다라고 저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C4를 가지고 하는 게 C4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런 분야에 대한 데이터를 다 담고 있는 그런 커다란 데이터셋인데 이런 데이터셋 말고 다른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한 도메인에 특화가 되어서 어떤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성능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특정 부분에서 되게 높은 거를 가져오는 그런 데이터셋이 있었는데 이 모델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것은 특정 제한된 도메인에 치중하지 않고 일반화 성능이 뛰어난 프리트레이닝을 하자라는 게 목표인 점에서 이게 꽤나 높은 품질의 데이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바로 결론을 말씀을 드리는 건 실험 결과를 비교하는 그런 논문이기 때문인데요. 말씀을 드리자면 텍스트 투 텍스트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다양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서로 일관된 학습 목표를 제공을 했으며 꽤 좋은 성능을 보였고 오리지널 트랜스포머 구조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더 좋은 성능을 가져왔다. 그 안에는 뭐 여러 가지 부차적인 것들이 있었지만 오리지널 트랜스포머 구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디노이징 스팬 오브젝티브 프레이트레이닝을 사용하는데 그것 중에서도 벌트 스타일인 디노이징 오브젝트 그리고 그 중에서도 디노이징 스팬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C4를 가지고 더 크고 더 다양한 도메인을 아우르는 데이터셋이 성능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논문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